고등 입시 준비부터 리얼한 학교 생활까지 가장 궁금한 이야기만을 골라 썰을 푸는 시간. 대한민국 고딩들의 솔직 공감 토크. 고딩 썰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딩 썰전 진행을 맡은 교사 임부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주 가끔 학생들이 영화배우 박해일 씨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닮았나요? 네. 예, 오늘 반응을 보니 오늘 촬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1교시의 주제는 바로 너는 누구야 시간입니다. 자기소개를 통해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각자 자기소개와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소개 부탁합니다. 먼저 효민 학생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숭이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장유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과학중점학교로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진학하는 학교인데요. 한 학년당 9개 학급 중 2개 반은 과학중점 과정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7개 반은 일반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반에 재학 중입니다. 과학중점학교에 대해 짧게 설명하자면 수학과 과학에 대해 흥미와 관심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요. 숭이여고는 일반고와 과학중점반이 함께 있는 하이브리드형 학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자, 그럼 다음 친구 소개 부탁합니다. 굿모닝 PPP.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미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이정민입니다. 서울미술고는 만화 애니메이션과를 포함해서 서양화, 한국화, 조소, 디자인 이렇게 총 5개의 전공이 있는 미술 전문 고등학교인데요. 다른 예술고등학교는 연기나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예술 과목이 있는 반면에 저희 학교는 오직 미술만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정민 학생은 인사할 때 굿모닝 PPP를 구호로 외쳐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굿모닝 PPP는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저희 학교만의 인사법이에요. 여기서 P는 practice의 약자이고요.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항상 연습하는 학생이 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주셨습니다. 학생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만드신 인사법이군요. 아침에 서로 굿모닝 PPP로 시작하면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자, 다음 친구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이은서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강북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기독교 사립여자고등학교입니다. 기독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꼭 종교가 같아야만 입학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네, 맞아요. 종교의 유무에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고요.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와 종교 수업이 있어서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건 미리 알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입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겐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친구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일미디어고등학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시은입니다. 저희 학교는 IT 분야뿐만 아니라 디자인, 만화, 바이오푸드까지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학과라고 했는데 어떤 이론과 실무에 대해 배우게 되나요? 인공지능 기초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그래픽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과가 있어서 실무 능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친구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유재희입니다. 저희 학교는 국가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립한 전국 8개의 영재학교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학교인데요. 수학과학에 기반을 둔 학문적 토대 위에 인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교육과정을 통해서 융합적 사고력과 연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이름에 과학과 예술이 들어가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일반 영재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영재학교인 만큼 대부분의 수업이 수학과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른 영재학교나 과학고와는 다르게 미술과 음악 과목이 매 학기마다 필수 수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미술, 음악 수업할 때도 순수 예술이 아니라 공학 혹은 과학적인 면을 결합해서 활동하고 배우는 것 같아요. 인천과학영재학교는 전국 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학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다양한 소양을 기르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친구만 남았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변서연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세화여고는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인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각자가 가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수업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연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고교 입시를 경험한 친구라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친구들의 소개를 쭉 들어보니 다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모인 만큼 재밌는 썰전이 기대됩니다. 2교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2교시는 너의 선택은입니다. 고교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중3이 되면 고입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언제쯤 진학 학교를 결정하는 분위기인가요? 저희 학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정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도 중3 시작하면서부터 다들 고민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영재학교 입시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결정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중학교 2학년 때는 준비를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한 4월쯤부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예고 입시는 애들이 다 천차만별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와서 중학교를 거기서 나오고 고등학교를 입시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3 때 대체로 초반에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학교 유형이 있죠? 어떤 학교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이제 대입 입시와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생기부나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시는 그런 면학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분위기 제일 많이 본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여고가 2개 있는데 좀 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원하는 친구는 다른 여고로 진학을 하고 저처럼 좀 더 정형화되고 잘 잡아주는 분위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저희 학교로 진학을 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지역에는 특목고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과 계열로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선택하고 문과 계열로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외고나 국제고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학교 시설이랑 그다음에 내신을 따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 2가지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거리랑 분위기를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의 학교를 선택했는지 궁금하네요. 정민 학생은 서울미고를 어떻게 선택했어요? 저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싶어서 학교를 알아보는 중에 서울미고에 만화 전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다른 예고가 아닌 서울미술고를 선택한 이유는 1학년 때 여러 미술 관련 전공을 듣고 난 후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아서 서울미고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입학해서 학교에 다니다 보면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요? 저희 학교는 일반고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미술 과목도 절대평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 경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다 같이 즐겁게 하는 분위기예요. 저희 서울미고 친구들이 각자 가진 개성이 뚜렷한 편인데 작업을 같이 하면서 생기는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디자인 전공과 조소 전공, 그리고 만화 전공인 제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디자인 전공 친구는 표지판 디자인을 맡고 만화 전공인 저는 저희 학교에 있는 토끼장으로 가는 길을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소 전공 친구가 제작을 맡아서 함께 프로젝트를 해서 다양한 방식이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재밌는 활동을 하셨군요. 학교를 선택할 때 나중에 진로가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안 해봤나요? 중학생 때는 나는 무조건 미술이야! 이렇게 결정하고 오히려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저도 3학년이 되니까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불안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학교 선택에는 후회가 없는 게 선배들을 보면 저희 미술고를 다녔지만 음대를 간 선배도 있고 지금 제 친구 중에서도 영어과를 지원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중에 진로가 바뀌어도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 학생처럼 전공이나 진로 때문에 학교를 선택한 친구가 있나요?
저도 전공에 맞는 학교를 선택했었는데요. 앱이나 웹 쪽 전공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를 다녔던 선배님들의 평판도 좋았고 컴퓨터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택하게 되었어요. 예, 일찍 진로를 정하고 그에 맞는 학교를 선택했는데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공통 과목을 공부하거나 성적을 내야 하는 부담은 줄고 배우고 싶었던 분야를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고 대학 진로나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점이죠. 전공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한 친구 또 있습니까?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전공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생명과학, 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화학 실험이 너무 재밌어서 실험 장비를 이것저것 사봤는데 실험 장비도 비싸고 약품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마음껏 못 썼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설명회가 있어서 학교 투어를 갔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언니 오빠들이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흰색 실험복을 입고 실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자유로워 보여서 그때 이제 나이 학교 올래 이렇게 다짐하게 됐죠. 아, 입학해 보니까 기대한 만큼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었나요? 아무래도 학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엄청 자유롭게 생활하지는 못하는데요. 다만 저희 학교에 정말 많은 과학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어요. 전자현미경부터 3D 프린터실 등 다양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서 학년마다 필수로 연구활동을 하나씩 하고 있고 특히 다양한 경험이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진로를 일찍 정했다면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한 능력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학교가 어딘지 시설이나 지원, 수업 등 두루 찾아보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효민 학생 이야기 들어볼게요. 제가 숭의여고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능이 끝나면 어떤 대학 갔는지 학교 앞에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우와, 대학 잘 보내는 것 같은데? 나도 저기 가서 열심히 하면 저 정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숭의여고가 면학 분위기도 좋고 학생들도 착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너무 공감 가는 얘기였습니다. 예, 자 여기서 솔직하게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진학률이나 입시 결과를 확인해보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아, 모두 확인해봤군요. 여기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들 궁금할 텐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학 입시 결과를 공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학생들은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민 학생은 실제 입학할 때 보니까 꿈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는 일반고에 진학하게 되면서 그래도 다른 학교들보다 내신 따기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학교가 과학중점학교라서 수학이랑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서 생각보다 내신 따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디든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죠. 내후년 현수막엔 효민 학생의 이름이 걸리는 건가요? 걸렸으면 좋겠네요. 아,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친구 얘기 들어볼게요. 은서 학생은 여러 학교 중 지금의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지금 학교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거든요. 거리 중요하죠. 저도 중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어디 가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해오면 가까운 곳이 1순위라고 합니다. 집이랑 학교가 가까우면 좋은 점이 많죠? 맞아요. 아침에 최대한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은서 학생처럼 집과 학교가 가까운 친구가 있나요? 아마 방이랑 학교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저일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기숙사 생활은 어때요? 일단 방과 교실이 가장 가깝다는 게 장점이고요. 대신 단점도 좀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소 생활에 제약이 많은 편인데요. 일단 학교 밖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고요. 음식물이나 전자기기는 기숙사에 반입할 수 없어서 처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다음에 특히 힘들었던 건 아침 운동이 있다는 건데 일주일에 2번 아침 7시에 하는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필라테스를 하려다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축구를 신청해버려서 아침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이 추운 운동장에 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 배달 음식은 아예 못 먹나요?
예, 원칙적으로 기숙사 안에서 외부 음식 반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선생님들이 관대한 편이세요. 그래서 주말 자유 시간에 음식을 시켜 먹고 뒷정리만 잘 하면은 이해해 주시고 있어요. 기숙사 생활은 지켜야 할 규칙도 많으니까 학교를 선택할 때 이런 점을 참고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서연 학생은 주변 여러 학교 중에서 왜 세화여고를 선택했어요? 제가 한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왔었는데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 세화고등학교나 세화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평소에 분위기를 잘 타는 편이라서 분위기가 잘 잡혀있는 학교로 진학하고 싶었고 3학년 때 자세히 알아보던 도중에 학교의 수업 방식이나 커리큘럼 그리고 학교의 동아리나 각종 행사들이 마음에 들어 세화여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고면 내신 따기 힘들지 않나요? 실제로는 어때요? 어느 학교나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고라고 특별히 더 힘들지는 않아요. 저는 남녀공학 출신이라 처음에는 여자친구들만 있는 게 어색했었는데 지내다 보니 지금은 너무 편하고요. 저희 학교가 세화고랑 딱 붙어 있거든요. 연합활동도 같이 많이 하고 수업도 같이 듣는 캠프가 있어서 또 학교 축제 같은 것도 정말 크게 하는데 그 축제만큼은 두 문을 활짝 열고 함께하고 있어서 여자 학생들만 있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효민 학생과 은서 학생도 여고 다니고 있잖아요. 후배들이 여고 간다면 추천하고 싶어요? 아니면 말리고 싶어요? 저는 추천해요. 저희 학교는 여고기도 하지만 기독교 학교라 다른 학교에 비해 학생들이 건전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옷을 갈아입거나 단체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추천하는데요. 저는 여중에서 여고로 왔는데 처음에 여중에 진학할 때는 여자친구들만 있는데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고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여고는 여중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도 더 성숙해져서 다툴 일도 좀 적어지고 학교 생활이 전반적으로 좀 차분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소리 지르실 일이 없으니까 되게 유하시고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다들 추천하는 분위기네요. 지금 친구들이 얘기해 준 내용들을 모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 성적은 어떤지, 거리는 어떤지, 또 주위 평판이나 분위기는 어떤지, 나의 진로와 전공은 잘 맞는 곳인지, 이 중에 나에게 중요한 건 어떤 것인지 순위를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학교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통해서 가고 싶은 학교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입시 준비를 해야겠죠. 서울시의 경우 일반고를 진학할 때 1단계와 2단계로 각각 2지망까지 총 4개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일반고도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맞아요. 1단계랑 2단계 같은 학교를 쓰면 좀 더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1단계는 서울시 전체를 쓸 수 있으니까 집에서 멀어도 가보고 싶은 학교에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2단계에선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쓰는 게 좋겠죠. 너무 인기 있는 학교만 쓰면 지망에 쓰지 않은 학교를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약간은 밸런스를 맞춰서 써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시은 학생은 상일 미디어고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입학할 때 별도의 시험이 있었나요? 시험은 없었고요. 일반 전형이랑 특별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은 중학교 석차 성적 순으로 선발을 하고요. 특별 전형은 교과 성적 없이 출결, 봉사활동, 심층 면접으로 뽑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중 특별 전형으로 입학해서 면접을 봤었어요. 그렇군요.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어요? 면접 준비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상 질문을 미리 뽑아서 답변을 준비했었고 실제 면접 때는 엄청 떨렸었는데 최대한 자신감 있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렇군요.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면서 면접이란 걸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제2학생, 영재학교 입시에도 면접이 있죠? 네, 저희 학교 입학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1차 서류 심사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와 자소서를 직접 써서 내고 이게 통과하면 2차는 지필시험을 봅니다. 이때까지는 중학교 과정에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사고력과 응용이 많이 된 수학 그리고 과학 문제를 풀어서 내는 시험을 봤는데 현재는 정보 과목까지 추가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3차는 면접입니다만 저는 지역인재 우선 선발로 들어와서 3차 면접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 심사에서는 중학교에서 진행하는 대회랑 행사를 대부분 다 참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을 잘 챙겨야 하고 이 외에도 독서랑 봉사활동까지 꼼꼼하게 챙기라고 했고요. 또 과학 관련한 대회에 많이 참가를 했는데 꼭 수상한 내용이 아니었어도 참가했을 때 만들었던 작품이 뭔지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양하게 자소서에 녹이라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수상 경력보다 나의 경험을 잘 녹여 쓰는 자소서가 중요하군요. 좋은 팁입니다. 서연 학생은 고입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썼어요? 저희 학교도 자소서랑 면접을 보는 학교인데요. 저희 학교의 장점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거든요. 제 진로가 마케터인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 진로 역량을 극대화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소서에 많이 넣었어요. 면접은 일단 예상 질문을 많이 뽑아서 연습을 했었지만 실제로 겹치는 질문은 없었어요. 면접관분들이 자소서를 보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쓴 자소서를 잘 파악만 해도 면접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총 4개였는데 계속 타이머를 보면서 한 문제도 놓치지 않도록 시간 배분을 했고요. 면접관 3분과 모두 눈 맞춤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 눈 맞추는 건 미리 연습한 거예요? 아니요. 면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면접관으로 3분이 앉아 계신 걸 보고 저 면접관 분들을 사로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분 한 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면접을 봐야 하는 친구들은 시은 학생이나 서연 학생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면 확실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민 학생은 고교 입시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어요? 저는 제 중학교 성적을 잘 모르고 좀 늦게 고입을 준비했어요. 늦게나마 자소서도 써보고 면접도 준비를 했는데 그 고입을 준비하던 6개월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자소서도 한번 써보고 면접장에도 들어가 보고 최선을 다하는 경험을 해본 거, 고입이라는 도전을 해본 것 자체로도 되게 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때가 정말 생생한데요. 1월 2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불합격 통지를 받고 정말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인지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을 공부를 정말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 마음 하나만 챙겨서 이번 겨울방학은 고등학교를 위한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서울 미고는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하는지 들어볼게요. 실기시험은 따로 있나요? 네. 저희 학교가 특목고는 아니지만 실기고사가 있는 거는 같아요. 대신 면접은 없고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입시 미술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소묘랑 수채화 그리고 상황표현 중에 상황표현을 선택해서 시험을 봤어요. 지금은 정물 소묘로만 본다고 해요. 입시 요강이 매년 바뀌니까 준비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입시 요강 확인 정말 중요합니다. 블로그나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듣고 준비하는 학생이 꽤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최신 자료가 맞는지, 정확한 자료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수다를 떨다 보니까 벌써 쉬는 시간이네요. 빡빡한 고등학교 생활,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바로 동아리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딩 썰전 동아리 자랑 대회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후배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도록 자신의 동아리를 마음껏 자랑할 기회를 드릴게요. 먼저 우리 동아리가 최고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친구. 저요. 저는 꿀비라는 전공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요. 교내대회뿐만 아니라 외부대회도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작년에는 구글에서 후원하는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후배 사이도 좋고 무엇보다 과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편하게 들어와 쉬기도 하고 놀 수도 있습니다. 예, 선후배와 인연을 맺고 수상 실적까지 챙길 수 있다니까 일거양득이네요. 다음은 어떤 분이 자랑을 해주실 건가요?
저는 자율 동아리로 보컬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밖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노래방을 열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버스킹 공연을 열어서 친구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보컬부요?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고딩 설전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 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노래 잘하시네요. 정말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 동아리를 활동하고 있나요? 저희 학교에는 3대 동아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GS 학교 홍보부에서 1학년 홍보부장을 맡고 있어요. 학교 홍보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직접 모델도 해보고 대본도 쓰고 다양한 특강들의 MC도 진행해보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미디어나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역시 홍보부장님이라 역시 다르네요. 동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한 것 같아요. 또 자랑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저요. 저는 웨딕스라는 의학 동아리에서 연구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공피부 봉합실험, DNA 추출 실험 같이 정말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어요. 또 과중학교다 보니까 장비나 재료 지원을 정말 잘해주셔서 하고 싶은 실험을 찾아보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실험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처 중학교 친구들을 학교에 불러서 함께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해보기도 했어요. 저는 제이매거진이라는 패션 잡지 동아리에서 카메라를 맡고 있어요.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모델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외부로 나가서 다양한 화보 촬영을 하고 연말에 잡지를 직접 제작해요. 여럿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부딪힐 때도 있지만 의견을 맞춰서 하면서 결과물을 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미술 학교라서 미술 관련 동아리가 많은데요. 저는 사실 선생님께서 세특을 잘 써주신다고 해서 스페인 예술 연구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스페인 음식도 먹고 언어도 배우고 또 피카소 전시도 보러 가고 좋은 경험을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정규 동아리부터 자율 동아리까지 다들 열심히 참여하고 있네요. 고등학교 생활의 꽃을 동아리 활동으로 뽑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스트레스를 풀고 즐겁게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학과 입시로 지친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으니까 3교시 시작해 볼까요? 3교시엔 학교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학교마다 수업 방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효민 학생, 숭이여고는 과학 중점 학교인데 학교 수업이나 교육과정 면에서 일반고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 학교 근처에 다른 학교들은 탐구 과목을 3개까지 고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4개를 고를 수 있거든요. 물화생지 1, 2 과목을 다 들을 수 있으면 수능 선택 과목 선택지가 늘어나기도 하고 과학 관련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서 신청해서 활동하면 생기부도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일반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과학 중점반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저희 학교는 그게 불가합니다. 입학할 때 과중반, 일반반이 정해져서 학교 재학 중에는 그 과정을 바꿀 수 없고요. 대신 일반반에 있더라도 선택 과목에 따라 과중반 친구들과 같은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요. 중학교 때 과학을 맛만 보고 난 과학이 좋은데? 이러면서 과중반에 진학했다가 실패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저희가 농담으로 과중반은 노예계약이라고도 하는데 과학 2과목까지 다 들어야 되고 수학 필수 이수시수도 정말 많아서 힘든 점이 많아요. 과학 중점 학급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겠네요. 서울 미고의 수업 방식도 궁금한데요. 정민 학생, 미술 전문 고등학교인 만큼 특색 있는 수업이 진행될 텐데 어때요? 저희 학교의 특징이 음악 시간은 아예 없고 다른 수업들도 미술 활동이랑 연계하는 수업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체육 시간 중에 플로깅 활동을 위한 장갑을 디자인하는 게 과제였던 적도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배운 내용을 전공에 맞게 표현하는 과제가 있어서 저는 4컵 만화로 그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학년별로 1년에 한 번씩 외부 갤러리를 빌려서 전시회를 여는데 이때 자기 작품을 갤러리에 정식으로 전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좋아요.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술로 진학을 꿈꾸는 친구들에겐 정말 즐거운 수업이었겠네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과학과 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접목하는지 제2 학생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미술 수업을 예시로 들면 저희가 지난 학기에 오토마타라고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걸 미술에 접목해서 아래에는 공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하고 그 위에 미술적인 작품을 올려서 미술과 과학이 융합된 작품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또 미술 시간에 손으로 그리는 작업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미술 작품이랑 작곡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과학과 공학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직접 컴퓨터 디렉팅으로 AR을 만들어 본다던가 하는 다양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었겠네요. 다른 친구들도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학교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제가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진학반과 도제반이 따로 있는 게 특징인데요. 도제반은 진학이 아닌 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반이라 2학년이 되면 수업을 듣지 않고 학교 대신 기업이나 산업체에 바로 가서 실무를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학교엔 다른 나라의 학교들과 국제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일본, 대만, 미국의 학생들을 보내기도 하고 저희 학교에 학생들이 오기도 해요. 미국은 위스콘신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다른 미국 대학에 비해 쉽게 갈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학생들이 방문했는데 같이 수업을 들으며 친해졌어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아직 1학년이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보진 못했는데요. 선배들을 보면 영어 시간에 화상캠을 이용해 해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받기도 하고 생태 전원 교육이나 창업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수업을 위해 학교와 선생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인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부터는 모든 학교에 전면 적용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미 경험해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경험해 본 친구 있으면 손 들어 볼까요? 여기 이쪽에 다 있군요, 친구들은. 시은 학생, 은서 학생, 제이 학생, 3명의 친구가 손을 들었는데 고교학점제를 경험해 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요? 저희 학교는 2학년부터 100% 고교학점제로 운영이 돼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니까 학업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학의 전공과라든지 직업에 관련된 것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더 집중도 할 수 있고 훨씬 편하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저희 과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중에서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중 저는 빅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니까 확실히 친구들의 열정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은 과목으로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친구랑 다른 진로를 가졌다면 그 진로를 위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더라도 어떤 과목을 필수로 들었는지 더 노력했는지를 과목 선택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선택 자체가 나의 프로필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고교학점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도 뉴스나 주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과목을 다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대학교는 수강 신청이 진짜 힘들다고 들었는데 대학교처럼 인기 있는 과목은 수강 신청이 어렵지는 않을까요?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저희가 한 학년에 80명인데 AP 미적분학이나 정수론처럼 70명 이상이 선택한 수업이 있으면 반을 3개, 4개로 나누고 학교 측에서 시간표를 직접 작성해 주셔서 원하는 과목을 모두 들을 수 있게 조정을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원하는 사람이 7명이 안 되면 그 반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도 지구과학 과목의 수강 인원이 항상 7명이 안 돼서 매년 폐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선택한 과목의 인원이 적으면 당연히 내신 받기도 힘들겠죠?
저도 경제 과목을 선택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별 말씀이 없으셔서 괜찮겠다 하고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1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1등 아니면 1등급을 못 받는 거죠. 아까 인원수가 적으면 폐강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폐강이 안 되더라도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은 등급 받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좋아하는 과목이라도 성적 받기 힘든 과목은 피해가 되죠. 저희 학교는 9등급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90점 이상이면 모두 A뿔을 받는 절대평가라서 과목을 선택할 때 인원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경쟁력이 과열되지 않아서 과제나 학습을 할 때 친구들끼리 서로 돕기도 합니다. 선택 과목을 정할 때 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게 되겠죠? 저희는 공통과목 국, 영수와 같은 기본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선택하는 편인데요. 학생이 선택하는 건 맞는데 진로에 따라 무조건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고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과목이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조율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정한 진로에 맞춰 수업을 들으면 나중에 진로를 바꾸기 어렵죠. 저도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다양한 분야를 접할 기회를 충분히 노리지 못하고 일찍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게 좀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와 과목을 다 배워봐야 어떤 게 나한테 맞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시에 도움이 되는 과목 위주로 선택하게 되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면 공강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 시간은 어디서 어떻게 보내나요? 저희 학교의 공강 시간은 학생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일주일에 6시간 정도 있었고요. 그 시간을 대학생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따로 정해진 공강실이 있어서 주로 과제나 자율학습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2학생처럼 선택한 과목에 따라 공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게실이나 학습 카페나 학교에서 쉬거나 학습하면 되는데요. 일반 교실이나 도서관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나 음악실, 미술실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관리 시간을 가집니다. 관리자가 없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되도록 학교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입시 준비 방법부터 고교 학점제 장단점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입을 준비하는 중3들에게 선배로서 조언해 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고입을 준비하고 있는 중3 학생이라면 제가 했던 것처럼 주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다각적인 시선에서 학교를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냥 놀 것 같아요. 고등학교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너무 앞을 보고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에 충실하고 또 지금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믿으면 어떤 도전을 하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저는 중3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와 수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중3부터 준비를 단단히 하면 좋은데요. 모두 그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시간,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중3 전까지는 미술 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중3이 되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서울미술고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늦지 않았으니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중3이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고민 중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 학교마다 수업 방식과 생활이 정말 다르니까 학교를 선택할 때 커리큘럼이랑 학교 시설 그리고 졸업생들의 진로 방향성 등을 알아보고 꼭 본인한테 잘 맞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희 학교는 의치안 계열 진학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과학, 수학을 잘하면서 의대를 가고 싶은데 저희 학교에 오면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선택하든 본인만의 강점과 특색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하는 고입 준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고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친구들도 생기고 자소서도 써보고 면접장의 떨림도 느껴보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나 더한 기분이었거든요. 불합격했다고 했던 노력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 저한테는 충분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진심과 경험이 묻어나는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도전하세요. 긴 시간 함께 해준 친구들 정말 고맙고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럼 다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대한민국 고딩의 솔직 공감 토크 고딩 썰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